3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주식을 하나 사서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배당 수익률 4%짜리 주식을 찾았습니다. 계산도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3억 원에 4%면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노후 생활비 하나는 만들 수 있겠네. 그런데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100만 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 징수된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월 평균 약 85만 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미국 원천 징수 이후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배당 수익률 4%에서는 약 3억 5,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라면 약 2억 8,200만 원, 3%라면 약 4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국에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됐을 때의 최종 세금까지 모두 끝낸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배당률 8%짜리를 사면 되는 것 아닌가? 필요한 돈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바로 이 질문에서 배당 투자의 절반 이상이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싸식 배당 투자는 지금 가장 많이 주는 회사를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배당을 지키고 가능하면 물가보다 빠르게 배당까지 늘려갈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임입니다. 에즈비라 왜 그런지 기업의 통장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물건을 팔아 매출이 생겼다고 그 돈을 곧바로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합니다. 원재료비도 내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이자도 갚아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공장을 고쳐야 하고 새로운 설비도 들여놓아야 하고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에도 돈을 써야 합니다. 이걸 다 하고도 실제 회사 통장에 남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현금 흐름 FCF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놓고 회사는 다시 선택합니다. 빚을 갚을 것인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자사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주주에게 배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배당은 회사가 어디선가 공짜 돈을 만들어 우리에게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스타스 기업 안에서 만들어진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본 배분입니다. 내는 요약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회사가 실제로 1년에 1,000억 원밖에 현금을 못 버는데 주주에게 1,200억 원, 1,300억 원씩 계속 배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몇 년은 가능합니다. 쌓아놓은 현금을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팔 수도 있습니다.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새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평생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볼 때 첫 질문은 배당률이 몇 %인가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으로 이 배당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등장합니다.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가가 10만 원인 회사가 1년에 주당 4천 원을 배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4%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배당을 더 준 것도 아닌데 사업이 나빠져 주가가 5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배당금은 아직 4천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찍히는 배당 수익률은 갑자기 8%가 됩니다. 회사가 돈을 2배로 많이 줘서 8%가 된 게 아닙니다. 아스트라 주가가 반토막 나서 8%가 된 겁니다. 엔타즈로. 이게 바로 배당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2026년 프로스펙트 캐피털은 월 배당을 주당 0.045달러에서 0.035달러로 낮췄습니다. 오르키드 아일랜드 캐피털도 월 0.12달러에서 0.10달러로 줄였습니다. 매달 배당을 준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더 큰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쉘은 2019년 4분기까지 주당 0.47달러의 분기 배당을 지급했지만 코로나와 유가 충격이 발생하자 2020년 1분기 배당을 0.16달러로 낮췄습니다. 약 66% 감소입니다. 엔터는 2024년 3분기까지 주당 0.125달러의 분기 배당을 지급했지만 대규모 투자와 유동성을 우선하면서 2024년 4분기부터 배당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리얼티 인컴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에도 월 배당을 계속 지급했고 그 해에도 배당을 여러 차례 인상했습니다. 똑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결국 배당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주가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아스닥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서 실제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And did you
그래서 기업 종류에 따라 보는 계기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 회사라면 순이익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자유현금 흐름에서 배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리츠는 감가상각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순이익만 보면 착시가 생길 수 있어서 AFFO 같은 현금 흐름 지표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BDC는 NII, 즉 순투자 소득이 배당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인 NAV가 계속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봅니다. 영어 약자가 갑자기 많이 나왔죠? 그런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회사 종류가 무엇이든 결국 묻는 것은 똑같습니다. 에스터리지스륵 이 회사가 자기 사업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돈으로 내가 받을 배당금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리츠가 벌어들이는 현금의 80%를 이미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와서 현금 흐름이 20% 줄었습니다. 배당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배당 성향은 100%가 됩니다. 평소 90%를 배당하던 회사라면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112.5%가 됩니다. 자기가 새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던 7%, 8%짜리 배당주가 불황 한 번에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배당주를 볼 때는 복잡한 지표를 전부 외우지 마시고 세 가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 회사는 실제 현금을 꾸준히 버는가? 나인여트스둘, 진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배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가? 나녀드셋째, 경기 침체가 와도 사람들이 계속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업인가? 아니어트는 식슨 헐린 사과진천,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다음에 배당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부터 높은 순으로 정렬하고 1등을 사는 순간 좋은 회사를 찾는 투자가 아니라 가장 위험해진 회사를 찾는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률이라는 결과보다 그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돈의 흐름을 쉽지만 깊게 계속 파고드는 돈테크TV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배당을 실제 생활비로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월배당주만 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우량기업 상당수는 3개월마다 배당하는 분기배당 기업입니다. 그런데 배당 지급월이 서로 다른 기업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회사는 1월, 4월, 7월, 10월, 다른 회사는 2월, 5월, 8월, 11월, 또 다른 회사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조합하면 개별 기업은 분기 배당인데도 내 통장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배당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배당주만 찾다 보면 리츠나 BDC처럼 특정 업종에 투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매달 받겠다고 했다가 내 돈이 전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반대로 분기배당까지 넓히면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P&G는 136년 연속 배당을 지급했고 70년 연속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전선앤전선과 코카콜라는 64년 연속 배당 증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펩시코는 54년 연속 연간 배당을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미래에도 절대로 배당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배당의 빈도만 보지 않고 핫스릭, 사업의 지속성, 배당의 역사, 현금 흐름, 그리고 기업 간 분산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월배당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내 생활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서로 다른 기업과 업종과 국가와 통화에 나뉘어 있고 그중 한 회사가 흔들려도 나머지 현금 흐름이 살아남는가? 가스릴입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붙을수록 좋은 종목 하나를 고르는 능력보다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배당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현재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보겠습니다. 물가가 장기간 연 2% 오른다는 단순한 가정만 적용해도 현재 100만 원과 같은 구매력을 가지려면 10년 뒤에는 약 122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뒤에는 약 149만 원, 30년 뒤에는 약 181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배당주가 30년 동안 배당을 단 한 번도 늘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는 계속 월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계속 줄어듭니다.
관리비도 오르고 병원비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는데 내 배당만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짜리 배당 투자에서는 현재 몇 퍼센트를 주느냐만큼이나 아삭치릭 배당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배당 성장률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내 미래 생활 수준을 방어하는 장치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젊은 투자자가 무조건 고배당주만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20대와 30대처럼 시간이 충분한 투자자는 지금 당장 7%, 8%를 받는 것보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배당도 성장하고 그 배당을 다시 투자하면서 복리로 자산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당만이 주식 수익의 전부도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얻는 자본 차익도 있습니다. 배당 8%를 받는데 기업 가치가 계속 무너지는 회사와 처음에는 배당이 2, 3%밖에 안 되더라도 이익과 주가와 배당이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있다면 10년, 20년 뒤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가 가까운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10년, 20년 뒤의 성장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배당 수익률과 배당의 안정성 그리고 지급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단기채 같은 생활비 버퍼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시장 폭락과 배당 삭감이 동시에 왔는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필요하면 싫어도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을 버틸 현금이 따로 있다면 좋은 회사를 최악의 가격에 강제로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당주가 아닌 현금이 평생 배당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가 해외 배당을 받을 때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미국에서 세전 1000달러를 배당으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15%가 원천징수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850달러가 남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면 약 93만 5천원입니다. 1300원이면 약 110만 5천원, 1500원이면 약 127만 5천원입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단 한 푼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배당 투자에는 최소 5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이 나빠질 위험, 주가가 떨어질 위험, 배당이 줄어들 위험, 세금이 달라질 위험, 그리고 환율이 움직일 위험입니다.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것은 이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알랏 한 가지 문제가 생겨도 내 생활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조금씩 성장하고 배당도 물가 정도나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지를 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기업의 현금 흐름과 주가, 배당 성장까지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고금리가 오래 지속된다면 현금 흐름이 줄고 부채를 새로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회사는 평소에도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빚까지 많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망을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회사가 아스타틱 좋은 상황에서 얼마나 버느냐보다 나쁜 상황에서도 배당을 버틸 여유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당주를 볼 때 이것만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배당을 실제로 늘렸는가? 실제 현금 흐름이 배당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가? 빚과 이자를 버틸 수 있는가? 위기가 와도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내가 너무 비싼 가격에 사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물어보십시오. 에스너스리 이 회사가 내일부터 배당을 절반으로 줄여도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 질문에 무너진다고 답한다면 문제는 그 기업 한 곳의 배당률이 아닙니다. 내 포트폴리오 설계 자체입니다. 평생 일하고 나서 월급이 끊기는 순간이 두려워 배당을 공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겪고 이제라도 조금은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3억 원은커녕 아직 몇 천만 원도 모으지 못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월 1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월 5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투자해 20만 원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배당을 늘려
30만 원, 50만 원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관리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식비이고 병원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하기 싫은 일을 한 달에 며칠 덜 해도 되는 호언비입니다. 그래서 높은 배당률 하나를 발견했다고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수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보고 너무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에서 시작해 배당이 끊어질 가능성을 낮추고 물가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장시키고 한 기업이 쓰러져도 계속 돌아가는 현금 흐름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의 변화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배당 투자는 미국 주식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아직 한국 시장에 P&G처럼 수십 년 동안 배당을 계속 늘려온 기업이 넘쳐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회사도 앞으로 평생 배당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도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가 그 이익을 얼마나 돌려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기업이 몇 년 단위의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하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지 목표를 밝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금액을 확인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한국을 미국식 배당시장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도 정책을 실제로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주주환원 숫자만 크게 제시하는 회사도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쌓이고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이 하나둘 많아지고 투자들도 단기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현금을 돌려주는 기업을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에서도 주식 투자의 모습은 지금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가부터 확인하고 오늘 3% 올랐는지 5% 떨어졌는지에 하루 기분이 바뀌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는 것만이 주식 투자의 전부가 아닌 시장 말입니다. 좋은 사업을 가진 회사를 찾고 그 회사가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고 벌어들인 현금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배당하는지 지켜보고 그 회사를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돌려받는 것. 그런 기업이 많아지고 그런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도 조금씩 오늘 얼마에 팔까를 고민하는 시장에서 이 회사와 얼마나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에녹시바 어쩌면 우리가 배당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 주가창을 보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매일 시장을 쫓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내가 주식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에도 좋은 기업들은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가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와 내 생활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 그 구조를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씩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배당주는 배당금이라는 숫자를 사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 배당금을 계속 만들어낼 사업과 시간을 사는 투자입니다. 일주, 우리가 꿈꾸는 배당 투자의 마지막 모습은 죽을 때까지 매일 주가창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하는 노후가 아닙니다. 주가창을 닫아도 기업은 계속 일하고 그 기업이 일한 시간이 다시 나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도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그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주주가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투자 문화가 되는 것. 그때 주식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노동해서 만들어낸 돈에게 이제는 우리 대신 일할 시간을 넘겨주는 자산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